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이 LG노텍 하이비전 시스템 더구전자의 공통점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로 이 썸메일을 만들어 봤는데 LG노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중소형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업체들은 되게 이제 협력하는 대기업에 협력하는 주로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수만 가지의 부품을 공급을 하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공통점은 이제 애플 쪽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쪽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9월 24일 날 이 아이폰에서 그러니까 애플에서 출시가 되는 아이폰 13이 공개가 됩니다. 이번 이 아이폰 13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심혈을 좀 기울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바꿔야 되는 시즌이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그 지난 시즌을 한 번에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보복적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이제 탐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이 카메라 쪽 관련된 부분은 엄청나게 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탑재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쪽과 VR 쪽 그리고 3D 쪽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카메라를 탑재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혹시라도 이제 이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관련된 이슈로 뭐 9월 전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럼 하나 둘씩 간단하게 설명을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이노텍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일 큰 종목이니까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LG 이노텍도 역시나 이제 카메라 쪽 관련된 이제 스마트폰 쪽의 카메라 쪽 관련된 부분에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신제품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이 부품 같은 거를 공급하는 입장의 회사로서는 엄청나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역시 애플에 대한 후광을 입으니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쪽 3D 센싱 모듈 쪽 관련된 부분, 이제 광학 솔루션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예전에 LG 폰을 만들었을 때는 LG 폰 자체적으로서 이제 공급을 했지만 애플 쪽과도 공급이 됐었던 그런 흐름이 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 보시면 LG 이노텍 자체가 5조 정도라 엄청나게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LX 세미콘, 이제 실리콘웍스인데 뭐 이쪽도 이제 애플 쪽에 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LG 이노텍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려고 했었던데 실패를 했었던 가격대가 23만 5천원에서 24만원 정도 선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7월 8일날
고점을 갱신을 했죠. 딱 23만 9천 원을 찍고 나서 한 4일 연속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길게 보면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연봉으로 보시면 올해만 뭐 22% 정도 상승을 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고점 놀이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짧게는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염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21만 8천 원에서 23만 5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밑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뭐 손절가는 짧게 뭐 한 21만 뭐 5천원 6천원 정도로 짧게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서면 23만 5천원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돌파를 또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을 또 실현하고 밑에서 또 사는 거죠. 계속 그런 흐름을 가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이 박스권 밑으로 하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추이가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봤을 때는 뭐 고점은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볼게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이제 CCM이라고 해서 컴팩트 카메라 모듈 쪽 관련된 전공정, 후공정 검사 장비를 유일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1위 업체고요. 이미 카메라 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이폰 13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전에 이미 장비 같은 게 깔려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상태에서 계속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라인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생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3D 관련된 그리고 AR, VR 기능을 탑재한 그런 카메라 쪽이 출시가 되다 보니 이제 카메라 관련된 부분도 결국에 라인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장비로 봤을 때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검사 장비까지 뭐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삼성 쪽과 이제 2차 밴더로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쪽과 애플 쪽. 근데 애플 쪽은 아이폰 13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의 이제 신제품 관련된 부분은 이제 검사 장비 쪽 관련된 부분으로 동사가 이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삼성 쪽 카메라 쪽을 담당을 하는 장비 쪽 업체에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뭐 연계가 돼 봤을 때 역시 실적이 1분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2분기 때 좀 실적이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긍정적인, 그리고 제품이 3분기에 나오잖아요. 아이폰이 9월 24일 날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라고 해도 3분기에는 출시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흐름이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보단 3분기, 3분기보단 4분기가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올해 실적 추정치는 한 2천억 내외에서 그때 잠깐만요. 키움증권에서 추정치로 나온 건 2천억에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178억이네요. 2012억에 178억, 당기순이익이 더 높네요. 197억. 그렇게 키움증권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차트 흐름이 기긴한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제 완전하게 결별을 하고 새롭게 추이가 이제 형성이 되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19,000원을 계속 안착을 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 이제 새로운 추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월봉상 보시면 예전에 4월 달에 고점이 22,1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9,000원에서 2만원을 잘 유지를 하는 걸 보고 나서 22,15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22,15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뭐 딱딱 떨어지는 가격 한 25,000원 이상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올해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한 지난주 17,000원대 정도만 해도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5, 6배 7배 정도, 17배 정도 내외였을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올라서 이제 PER이 좀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결국에는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찍힌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PER 20배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가격으로는 27,000~28,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3이 얼마만큼 출시가 되면서 얼마만큼 히트를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고, 히트를 하면 이제 카메라 쪽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지금 뭐 4개 트리플, 쿼더러플, 뭐 계속 4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장비를 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전자는 애플 쪽에 이제 카메라 쪽 관련된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역시 실적이 작년에는 좀 괜찮았는데 올해 실적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급감하면서 그러니 이제 애플 쪽 관련된 부분에서의 신제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감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급감이 됐는데 다시 뭐 2분기 3분기 들어가면서 애플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다시 주가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차트 흐름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부분은 9,000원 정도 가격으로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뭐 10,000원 정도 선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장 중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좀 지지부지 돼 버린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흐름이 근데 그대로 유지가 되는 흐름이잖아요.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앞선에서의 매수가 그대로 추이 자체가 우상향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라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이 추이는 우상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선까지는 갈 수 있다. 반면에 다시 이제 하락을 한다 그러면 8,350원 이 정도 구간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 구간 유지 못하면 또 손절 관련된 부분 매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장대 양봉이 완전히 깨지는 시점이 아닌 이상은 그대로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